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정상 운영 중인 국내 증시에서 외국계 기관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1,300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전 11시 10분 기준으로 외국인의 삼성전자 순매도액은 3,407,800만 원입니다. 매수액이 1,051억 원에 그친 반면 매도액은 2,392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4일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은행 업종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은행주 주가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주주 환원 기대감으로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외국인은 올 들어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탈세를 보이고 있지만 은행주는 앞다퉈 사들인 바 있는데요. 오늘 시장의 충격 여파로 은행주들이 급격한 하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4천억 원 규모의 하이브의 전환사채를 재매각하는 가운데 연이은 압제의 기관 투자자 수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매각에 실패하면 미래에셋증권이 시비를 모두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따른 위험을 모두 짊어지게 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하이브 4천억 원을 매각 중인데요. 지난달까지 절반가량 매각되며 순항하는 추세였으나 일부 기관 투자자가 투자를 철회하거나 판단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비상계엄 이슈로 영국 등의 주요 국가에서 한국을 여행 위험 국가로 인식하면서 여행주와 항공주가 하락 중입니다.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저가 항종류인 티웨이, 진에어, 에어부산, 제주항공도 약세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인 시장 침체를 불러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마감 시장 현재 30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요. 우리 증시 여전한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5천억 원 넘는 매도 물량 보여주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3천억 원 넘는 물량을 현재 팔아내고 있습니다. 시장에 많은 악재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많은 속보들 소화하면서요. 우리 시장의 대응 전략 찾기 바쁘실 텐데요. 그렇다면 마감 시장 앞두고 우리 국내 증시에 관한 종목별 흐름들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락합니다. 마이너스 1.4% 하락하는데요. 지금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는 들어옵니다. 오전보다도 매수폭이 조금은 더 확대됐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챙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삼성전자 마이너스 1% 넘는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하이닉스는 오늘 시장에서도 그래도 강보합 나타내주면서요. 그래도 증시의 하방을 어느 정도는 방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하락합니다. 사실 오늘 증권가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에 관한 유의미한 리포트들도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리포트들 전혀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악재에 만연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융주 쪽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계속되는 순매수세 유입된다라는 브리핑 드렸었는데 오늘 외국인들 급격하게 국내 증시 떠나면서 금융주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BNK 금융주주 저희가 리포터를 통해서도 설명해 드리면서 외국인 계속되는 매수세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바로 덜어냅니다. 어디까지 이런 하락세 이어질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HD 현대중공업 상승하고 카카오가 그간 윤석열 정부의 제재를 받았던 부분들이 다시 재부각되면서 8%의 급등세 시현하고 있고요. 고려아연은 시장 잡음 많지만 오늘 시장에서 변동성 보여주면서 7%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좋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주들도 일제히 하락하면서 우리 증시 현재 구간에서 대응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간단히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대응 전략들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저희가 소개해드리면서요. 바로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 한번 이제 시장 전략 잡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시장 이후 전략까지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이사님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정태근 이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지 또 이사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어리둥절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죠? 네. 사실 저는 어저께 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잤습니다. 자고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제발 시장이 큰 변동만 없으면 좋겠다고 생겼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일단은 시장 변동성이 좀 생겼어요. 소식을 듣고 주무셨나요? 아니면 자고 일어나니까 소식이 나오셨나요?
그 자기 전에 이렇게 살짝 들으셨다가. 지인들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텔레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죠, 이렇게 계속 그죠. 알림이 아.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비상계보다 이게 뭔인가해서 보는데 이렇게 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제 코인 괜찮습니다. 거래소 앱, 코인 코인 보셨습니까? 거래소 앱을 바로 네. 열었어요. 네. 바로 열어가지고 아니야 다른 급락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봐도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게 성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저는 해프닝이라는 생각했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저가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아, 나중에 이게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앱에서 튕겨나가져 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싸게 머니 못 잡은 게 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아, 그래? 이게 제가 좀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되게 되면은 주식시장에서 어떤 수혜주를 찾듯이 어떤 현상이 발생되게 되면은 이게 계속 갈 건가 말 건가에 판단하게 되고 그럼 어디에 이제 돈을 넣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어저께 그 계엄령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한국 프리미엄이 한 마이너스 10% 정도 잡히더라고요. 코인 시장 보니까. 그러면 이거 제자리만 찾아갈까? 제자리 찾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금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골드 쪽으로. 예,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금 차트를 보니까 또 이제 최근에 좀 추세를 돌리는 흐름들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금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제는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잘 잤습니다. 결론은 많은 생각대로 잘 잤고요. 오늘 시장은 정말 다행인 건 하락 출발했지만은 전반적인 총 상위 종목들이 아래꼬리를 달아주게 되면서 좀 그 해프닝으로 일단락 되고 되는 흐름들을 보여준다라는 게 좀 긍정적이었다,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사님은 잘 주무신 것 같아요. 얼굴을 네? 봬도. 근데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걱정이 네. 많아가지고. 그럴 수 있죠. 네, 이사님이 진정한 강심장이시네요. 그래도 우리가 네. 지금 시장에서 어떤 대응을 가져봐야 될지 사실 이제 탄핵이 사실상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 보면은. 그 부분은 이제 국회 상정이 됐을 때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 때처럼 얼마만큼 이제 하락을 여당 하느냐. 쪽에서 찬성이 나오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동의를 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동의하지 않을 네네. 것이다. 네. 그러면은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는 계속 이제 다음 대선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되는 속보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네네. 상황이라서 참 시장 힘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섹터적인 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사님 그래도 우리가 오늘의 하락에서 조금 좋게 바라볼 만한 섹터도 있을까요? 지금 그걸 논하기가 좀 그럴까요? 오늘 시장에서는? 오늘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뭐 좋게 볼 만한 섹터들은 어찌 보면 이제 11월 달 미국 대선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이 가격 조정 상당히 많이 나왔을 거거든요. 네, 가격 조정이 나. 지금은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지수 대응은 그렇게 재미가 없을까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왜냐하면은 전반적으로 이 비상계엄 이슈 이전의 시장 흐름을 봤을 때 그렇게 시장이 눅눅한 상황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 점을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뭐 지수 ETF 쪽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 쪽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것들, 한오션 같은 것들 조금 이제 언제 살까 고민을 많이 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오늘의 어쩌면 이 변동성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라면은 미국 대선 이후에 부각이 됐었던 뭐 조선이란지 우주항공이란지 로봇이란지 AI 이런 것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시장의 힌트들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되는 전략 저희가 계속 함께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저희가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시장 분위기는 이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챙겨봐야 될 것들은 챙겨보면서요. 전략 세밀하게 잡아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기차에 관한 산업 리포트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도 한번 숨 고르기 한다라는 느낌으로 들어보신 이후에 추후에 좋은 전략들 잡아보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산업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이어집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와 산업 동향을 한눈에 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리포트 스포트라이트의 이채은입니다. 이 일시적 수요 정체에 빠져 있다, 캐즘에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전기차 업종. 계속해서 트럼프 그리고 머스크의 한마디에 반등과 부진의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와 함께 앞으로 전기차 업종 어떻게 진행될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지역별로 전기차 판매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성장률 보셔야겠습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요, 중국에서 약간의 반등 나와주긴 했지만요, 작은 폭으로 올라줬기 때문에 이 캐즘에 빠진 전기차 업종을 끌어올리기엔 좀 역부족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 미국과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 10월에 유의미한 회복세를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1월에도 양극재 수출량이라던가 리튬 그리고 전구체에 대한 수입량도 부진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려움들 때문에 2차 전지 대표 업체들 컨센서스 완전히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히 2025년에는 유럽에서 수요가 회복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점은 다행인 점이기도 합니다. 이 전기차 업종 대체 어떤 요인들이 반등 끌어줄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이 내년부터는 유럽연합에서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해 갈 수 있겠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 전기차 침투율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침투율 현재는 17%에 머무르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28%까지 확대될 수 있겠다는 이야기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전기차 판매량도 전년도보다 70%까지 증가할 수도 있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리포트에서는 사실 이 70%의 증가폭은 조금 과도하다라고 했고요.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 크레딧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내연기관에 대한 판매량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비중을 조절해 갈 수 있기 때문에 70%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상승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짚어갈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업종에 대한 우려도 우리가 함께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우려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먼저 유럽인데요. 유럽에서는 내년에 이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저렴한 전기차를 다수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LFP 배터리는 수명이 길고 가격은 저렴한 배터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국내 2차 전지 업종에서는 이러한 LFP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럽 시장의 성장률을 그대로 받아가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또 미국에서 이어지는 우려도 살펴보시죠. 트럼프 당선인이 IRA에 대한 폐지 이야기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 폐지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의 환경보호청이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내연기관차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겠다는 전망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요, 바로 캘리포니아와 전기차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 1기 때 이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정책을 공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기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오죠.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IRA 보조금을 폐지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환급 제도를 운영할 것이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침투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서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의 30%에서 35%까지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우리가 알아가야겠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흐름을 또 캘리포니아가 어떻게 가져갈지도 짚어보시죠. 전기차 업종에 대한 전망 전반적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2025년, 2026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실적 가시성 확보가 2차 전지 업종의 가장 관건이 될 텐데요. 2024년 4분기에 이 실적 발표가 이어진 이후에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리포트는 바라봤습니다. 또 2025년부터는 출하량 그리고 판매량이 회복될 수는 있겠는데 이 회복세는 소재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 순서대로 일어날 것이다라고도 짚어줬습니다. 국내 전기차 업종 앞으로 사업 어떻게 이어갈까요? 그 계획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5년부터는 저가 전기차를 다수 출시할 계획 가지고 있고요. 또 국내 기업들도 2025년 늦으면 2026년부터 이 LFP 배터리를 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럽의 LFP 전기차 흐름 우리도 탑승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2025년부터는 LFP 배터리에 대한 노출도가 있는 업종인 실리콘 음극재라던가 CNT 도전지 업종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2025년에 수요를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전까지는 트럼프 관련한 불확실성 업종에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업종에 대한 리포트의 전망이었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업종 계속해서 기관을 횡보하고 있고 또 외국인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속인데요. 우리가 2025년의 회복세를 어떻게 또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자세한 전략을 전문가님과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트 스포트라이트의 이채은이었습니다.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사님과 함께 이쪽 산업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전기차 산업에 관해서 고인지 홀드인지 아니면 스탑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업종 전체적인 의견은 스탑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그래요? 조금 더 보자. 시간이 필요하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네. 그러면은 언제쯤 회복이 좀 될 것이다라고 보세요? 그 시점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친환경 정책이 친환경 정책이 죄송합니다. 친환경 정책이 약간 후퇴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빠르게 잠수익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있었지만은 예상과 다르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스탑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언제 돌아서느냐. 글쎄요. 어찌 보면 역기조가,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캐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전기차 판매는 늘어나고 있지만은 증가율이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 증가율이 한 번쯤은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플러스로 오는 시기에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내년도 상당히 좀 쉽지 않다. 일단은 내년까지도 일단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네. 사실 사람들이 자동차를 자주 바꾸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기차가 한참 붐이었을 때는 성장세가 좀 가파르게 이어갈 수 있겠지만 네네. 그 사이클이 다시 도래하지 않으면 계속 그 공급에 관한 것들이 훨씬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그렇게까지 빨리 회복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네. 이사님과 같은 내용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안 좋게 보는 게 맞을 텐데 또 주가는 다른 방향성들이 보이는 종목군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느냐. 마련하고 있느냐. 네, 이게 관건인 그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기차를 보게 되면 2차 전지까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2차 전지 기업들이 계속 전기차만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화면 같이 보면서 얘기하는 네, 거는. 좋아요. 리튬, 코발트 네네. 가격 추이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거면 그죠? 이거 전기차 업체에게 좋은 거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안 좋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은 안 좋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리튬 가격도 그렇고 코발트 가격도 그렇고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유가 결국 수요 정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정책 되면은 때문에, 네. 당연히 이 2차 전지 원재료 여기도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건데, 네. 지금은 수요가 정체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차 전지 공급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 가격도 자연스럽게 다운이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그래플들도 결국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수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앞에 하면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요거 말고. 네, 요 앞에 거. 보시면 리튬 아시겠지만 쪽. 네. 지금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네. 중국 쪽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네. 중국 쪽 같은 경우 이제 톤당 7만 위안 정도에서 좀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지금 그래프 요거, 보면요. 네, 그죠? 그죠. 네. 여기 있기 때문에 돌아오네요. 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아시죠? 올 연초에 네. 잠시 2차 전지 리튬 가격이 좀 움직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 따지고 네. 이제 반등 나오니까 반응이 나왔던 거예요. 그럼요. 그럼 리튬 네. 가격이랑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겠네요. 2차 전지 쪽. 일단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연관성이 높다고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전기차 시장 동향하고 리튬 가격과 같이 동행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리튬 가격 동향을 일단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양극재 수출 양극재 수출 단가 이것도 같이 보셔야 좋겠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1kg당 이제 27달러 정도 이제 간신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리튬 가격도 그렇고 이 양극재 수출 단가 이것도 하향 안정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이 주식시장은 어떤 심리가 발동이 되냐면은 더 이상 나쁘지 않다. 요 심리만 들어가더라도 시장이 좀 괜찮아지죠. 그러니까 실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좀 보게 된다는 게 그러니까 업황 바닥이겠죠. 그렇죠. 업황 바닥에 어떤 심리가 좀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어쨌든 뭐 좀 전에 봤던 리튬 가격도 그렇고 양극재 수출 단가도 그렇고 올해 어쨌든 전반적으로 하반기는 꾸준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조금 이제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전기차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뀌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오프형이 좋아진다라기보다는 더 이상 나쁘지 않다는 관점에서 일단 순환매 정도의 어떤 상승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예상을 해야 되겠죠. 순환매 정도의 상승이다라고 하면은 네네. 사실은 예전과 같은 그런 가격 폭등 폭풍 시세요? 네, 그런 거는 기대할 수는 지금은 그건, 앞으로는 없겠네요. 그죠?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 어. 전기차만 놓고 보게 된다면 제가 조금 전에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뭐 주가 수익이 다 좋지는 좋을 수는 없겠죠. 지금 이게 상황이. 해외 2차 전지 업체들인데 네네. 보시면 이제 테슬라 같은 어느 정도 또 음. 다른 모멘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좋은데 뭐 BYD 같은 것들도 마이너스 수익률이고 네.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샤오미도 그렇고 비아드도 그렇고 다양한 영역에서 확장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아마 여기서 좀 빠질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지나게 시간이 되면은 더 지나게 되면 이제 순수 전기차 업체에서 우주항공도 그렇고 음. 자율주행도 그렇고 이제 XAI 이런 산업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대단히 커질 만한 영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장에 줄만할 만한 부분들이 그런 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전기차 업체에서는 테슬라 좀 제외를 하게 되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틴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네. 지금 수요 정체가 온 이유가 네. 결국 전기차 수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전기차만.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이 안 좋게 되면 당연히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전기차 플러스 뭐 테슬라 쪽 4680 배터리 공급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리고 스페이스X 우주선 쪽으로도 배터리 납품 이슈 그리고 베어 로보틱스 로봇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고객사 다변화, 그러니까 사용처 다변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주항공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그쪽 수요가 커지게 된다라면은 2차 전지에서 어떤 부족분이 거기서 상당히 많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매출처 다변화, 사용처 다변화 이런 것들을 이루는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다른 2차 전지와는 조금 다른 차별화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이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네네. 같이 뭐 사업 체질을 조금 바꿔주는 네네네.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게 중요하겠어요. 단적으로 삼성 SAI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네, 비교를 한번 해주세요. 네네. 비교를 해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래도 안 빠져요. 주가가 지금 올해 8월달 이후부터 보게 되면 어쨌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요. 네. 횡보를 지금 이제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작년 이제 6월달, 7월달 이후부터 쭉 하락이 있었지만 올해 8월달 들어서 어쨌든 한번 상승이 나고 다시 밀리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 SDI는 좀 달라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추세를 보게 되면 여전히 전체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 여전히 계속 이제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이라 정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삼성 SDI와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린 LG 에너지 솔루션이었던 이 차트의 차이는 결국 그건 거죠. 거기서 다변화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차이도 제가 봤을 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사실 저희도 이제 앞서서 리포트 자료들 보면서 네네네. 해외 주식 대비해서도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하락을 겪었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국내가 코리안 디스카운트 뭐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이 주가라는 게요. 생각보다 더 갈 때도 있고 생각보다 더 빠질 때가 있거든요. 갈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어떤 일정 이건 제 관점입니다. 네. 제 모론적인 관점이에요. 종목에 대해서 네. 강하게 수급을 넣는 주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가 빠지는 과정에서 들어왔을 때는 생각보다 더 많이 가지만 그 수급이 빠질 때는 또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지금 못 가는 섹터들이 상당히 좀 크게 소외가 되는 현상도 좀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잘 보세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안 갈까요? 저는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대신에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수혜가 되는 섹터들이 어떤 상승률이 더 크게 나올 거지 저는 엔비디아가 못 간다고 보진 않습니다. 단지 수익률 차이 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게 주도 섹터가 있으면 소외되는 섹터가 있는데 그 소외되는 섹터가 한없이 조금 이제 너무 이렇게 주가 상반된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증시가 좀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2차 전지가 좀 더 많이 빠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아시겠지만은 방송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올해 이제 4월 달까지 HBM 필두로 하니까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HBM 관련된 어떤 반도체 소부장 4월 달까지 되게 잘 갔었잖아요. 그런데
5월달, 6월달 가가지고 화장품, 음식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반드시 소비량이 하염없이 빠져요. 하염없이 빠졌거든요. 다시 7월달로 가볼게요. 7월달에 이제 제가 맛집이라는 표현도 하게 되면서 바이오 위기를 계속 있었는데, 쪽을 예. 네, 봤죠. 그때 당시에 5월달, 6월달 음식 같은 경우에 뭐 빙그레라든지 농심이라든지 그리고 삼양식품이라든지 그 일부 화장품 종목이라든지 계속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말씀드냐면은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자금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아. 거기 있는 자금들이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수채가 없다 보니까 매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힘이 계속 써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올해는 제가 볼 때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요. 전반적인 거래 대금의 축소도 네네네. 2차 전지주의 악재를 빠르게 앞당겼다라고 보겠네요. 네네.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전기차 업종에 관한 키 종목, 이사님의 핵심 키 종목을 네네. 보자면 힌트는 좀 나온 것 같은데 어떤 종목으로 좀 골라주셨을까요, 이사님? 제가 좀 참지를 못하고 말을 하다가 그냥 다 얘기를 해버리는 게 이게 좀 그럴 수 있습니다. 나쁜 네. 버릇이라 해야 될까요? 조금 이제 나쁘다뇨. 네, 괜찮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요. 네, LG.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 끊었나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네. 사실 2차 전지하고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보기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결국 이제 이 업종이 가야 되는데 안 가거든요. 물론 뭐 2차 전지에서 뭐 전기 섹터에서 가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에코캡 같은 종목들 일단은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뭐 섹터 내에서 일부 종목들이 가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업종 전체적인 어떤 흐름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을 때 업종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가주느냐 못 가주느냐 그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하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일단 업종에 대한 의견은 그리고 대다수 종목에 대한 의견은 일단 스톱을 들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단은 잘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혜가 되는 종목들이 반짝이긴 하지만 뭐 메가터치라든지 성우라든지 종목들이 반응이 나왔던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뭐 전기차 그냥 2차 전지까지 묶어서 이렇게 보게 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가 그나마 좀 볼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굳이 또 작은 종목이 아니라 또 큰 종목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주가가 가져야 다른 것들이. 거기에 이제 낙수효과 기대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하나씩 뽑아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 우선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가는지 안 가는지를 일단 먼저 좀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는 호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악재가 좀 많은 상황들인데 그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IRA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면서 주가 좀 많이 흔들렸었잖아요. 리스크, 네, 맞아요. 업종 전반적으로. 네. 그렇다면은 이것도 미리 좀 얘기가 나온 게 저는 차라리 다행이라 생각이 들어요.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와서 계속 발목 잡히는 것보다는 미리 얘기가 나와서 소위 말하는 마법의 단어 있잖아요. 선반영.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선반영시키게 된다라면은 뭐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조금은 그래도 내년에는 좀 바닥을 다지고 올해보다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라고 좀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포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키 종목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받아봤는데요. 사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에 관한 다양한 모멘텀이 추가되면서 그래도 2차 전지 대장주 중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전기차에 관해서 저희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어질 코너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슈 TMI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장에서의 이슈들을 다뤄보면서요. 우리가 또 내일 시장의 힌트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진 않지만요.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시장 대응 전략 될 만한 이슈들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 보시고요. 또 저희와 계속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감 시장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마감 시장 바로 체크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외국인 이탈률 가속화됐습니다. 외국인 현물 시장에서 5천억 원 넘게, 선물 같은 경우에는 4천억 원 넘는 매도세로 마감됐습니다. 이사님과 함께 마감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마감 시장 브리핑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코스피는 1.38% 하락으로 마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98% 정도 하락 마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가 대비 좀 낙폭을 그렇죠. 줄였다는 네. 점, 이게 좀 다행이라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금 정확하게 잡히네요. 코스피는 1.44%로 일단은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안 바뀌었네요. 마이너스 1.98% 현재 마감이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가 부분에서 일단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말 다행인 건 방송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개장하고 난 다음에 전략 후약으로 낙폭을 더 확대시키지 않다는 점. 이렇게 본다면 시장은 어쨌든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일단 받아들여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건 어제 이 분위기 정말 좋았었는데 저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정말로요. 그거를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체감 하락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체감 생각이 들어요. 네. 지수가 1.4%, 1.98% 정도 하락이라면은 아마 종목들 같은 경우 최소 5% 이상 하락이라 봐야 되거든요. 이게 5%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되면 또 진정세를 보이고 돌아서려면 또 시간이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아쉽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으로 넘어가 보게 된다면은 어제 기분 좋게 들어왔던 외국인의 수급이 물론 IT 쪽 같은 경우 매도가 여전히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주 중심 매도가 들어왔었는데 오늘 4천억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 선물 같은 경우도 4,999약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이 화면상 집계가 되고 있는 외국인의 매도가 이게 선물 매도입니다. 4,990개약 매도 우위를 보이는 상황인데 이거는 뭐 신규 매도 포지션이라기보다는 어제 들어왔던 선물 매수 포지션이었던 청산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프닝 일단락이 되게 된다라면은 내일 그리고 모레 들어오는 수급이 본격적인 원래 수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현물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IT, 운수장비, 화학 그리고 유틸리티 뭐 어제 강했었던 보험주 쪽으로 현재 매도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분위기만 좀 잔잔해지게 된다라면은 연말이었던 그 배당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금융주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 보시자고요. 지금 뭐 KB금융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어떤 보유를 보게 되면은 78% 정도 되거든요. 그 수급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종목이 하이닉스, 고리아연. 그러니까 오늘 하이닉스가 1.8% 상승으로 전환시켰다는 게 되게 저는 눈에 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이닉스가 반등에 나섰다라는 것들은 시장 리스크는 좀 해소가 되고 어찌 보면은 업종에 집중했다는 볼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종목을 보실 때는 제일 하단의 종목 이슈, 그 위에 업종, 가장 위에 시장인데 만약에 정치 리스크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시장을 너무 안 좋게 봤다면 아마 하이닉스도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낙폭을 줄이게 되고 하이닉스가 상승 전환됐다라는 것들은 어찌 보면 이제 업종에 그러니까 시장 리스크보다는 업종에 주목했다는 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쨌든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대한 부분에서 좀 자유롭다는 그런 전망치만 좀 반영이 되게 된다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7만 원 그리고 20만 원까지 회복시키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조금 상반세에서 그러네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대중국 제재 같은 경우에는 고사양 HBM에서 저사양 HBM까지 포함이 되는데 여기 피해는 삼성전자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좀 상반된 의견.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바닥 확인을 좀 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이제 지수 그 종목의 흐름이 옆으로 좀 누운 거 좀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외국인의 수급은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좀 참고해 보시고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뭐 펩트론 정도, 5% 정도 눈에 띄는데 일단 뭐 알테오전,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뭐 HLB, 엔캠, 클래시스, 제프 엔터테인먼트 최근에 이제 눈에 띄었던 게 엔터주인데 엔터주가 오늘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다라는 게 조금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비상계엄으로 시장이 빠진 경험은 아마 주식시장에 제가 볼 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험이죠. 네, 네. 없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나는 분위기로 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쪽에서 조금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관심 가는 섹터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선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에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증시했던 수혜주 그리고 주도 섹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상승할 때 못 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기회로 상황 보시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데이터로 한번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 바이러스로 증시가 무너졌던 경험이 없거든요. 그게 처음으로 코로나예요. 코로나요. 네, 코로나인데 이게 없더라고 저 찾아보니까. 새로운 경우의 수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시장에서 리스크가 발생이 됐을 때 결국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느냐? 그걸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해서 바이러스로 해서 증시가 급락했던 2020년도 그리고 비상계엄을 해서 변동성 나왔던 오늘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있으면 안 네. 되지만 미래에 갔을 때 혹시 비슷한 사례가 나왔을 때 지금의 케이스가 어찌 보면은 답이 또 될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상황을 조금 데이터화 시켜놓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면에서는 오늘의 시장이 어느 정도의 의미는 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원달러 환율도 1,410원권 지금 나타내고 있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장중에 외국인들 매수 매도가 상반됐는데 장 마감 집계 보니까 하이닉스를 오히려 사고 삼성전자 다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서 오늘 마감 시장 전략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슈 TMI 시간 한번 살펴보면서 내일 시장에 관한 힌트들 얻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어떤 이슈들 좀 골라오셨는지 이사님께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계속 이제 머스크 그리고 이제 트럼프 수혜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 그 비슷한 일정이 있어요. 그 정부혁신위원회, 그 도지라 그러죠. 정부 효율부 있잖아요. 그래서 도지. 머스크하고 이제 라마스 와미라는 사람이 이제 연방의회를 방문할 일정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일단 오늘 이 해프닝이 일단락이 되고 그러면서 좀 내일 쪽에 안정을 찾게 된다라면은 아마 요 이슈가 다시 한번 또 테마를 만들지 않을까. 물론 어제 밤에 준비할 때 이렇게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변수가 하나 나왔죠. 근데 네. 저 약간 숟가락 좀 얹었어요. 그래서 연방의회 방문이 예정이 돼 있는데 어쨌든 뭐 공화당 사람들 만날 건데 공화당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제 정부 개혁에 대한 논의 진행하게 될 건데 네.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아마 머스크 관련주 그리고 트럼프 관련주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들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주항공, 자율주행, AI, 로봇. 다시. 네. 근데 이건 또 여담인데 네. 자율주행의 기술력을 보고 솔직히 사실 좀 놀랐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중국 쪽의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테슬라의 FSD V13 이걸 봤는데 상당히 많이 진보가 됐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진보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많이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네. 제가 왜 놀랐냐면은 네. 어쨌든 AI가 스스로 이제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제가 자율주행을 좀 이렇게 접근할 때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항상 어떤 예를 들었냐면은 경부고속도로를 가다가 코끼리가 나타날 확률이 몇 %가 되냐고 물어보면서 그런 걸 아직까지 인식을 못 한다고 얘기했어요. 사람은 코끼리를 몰라도 저게 위험하다는 인식을 알기 때문에 제어가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AI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캘리포니아 쪽에 그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소송이 되게 많이 걸려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F30 그 FSD V13 네. 요구하고 중국의 화이 쪽에 그 자율주행 기술 시연한 거 좀 봤는데 거의 사람처럼 판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끼리를 모르는데 코끼리를 모르지만은 이제 이걸 위험 인식을 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제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진짜 이제 거의 핸들 놓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핸들 놓고 그냥 자도 상관없을 정도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다 보니까 상당히 되게 많이 놀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이제 하드웨어에서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에는 그 대표적인 종목이 소프트웨어 검증 플랫폼 만드는 회사인 슈어소프트테크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미국 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하드웨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소프트웨어 쪽도 이제 관련주가 나오게 되면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미래적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구글의 웨이모 택시도 이미 네네. 미국 내에서는 많이들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가격도 더 저렴하고 일반 택시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도입이 돼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사님 네. 말씀처럼. 그럼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 이제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율주행 테마가 그럼 이번 일정으로 다시 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이사님? 그러니까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우주항공, 뭐 조선, 자율주행, 트럼프웨이드. AI 로봇 이런 것들이 11월 초에 좀 반짝 강세를 보였다가 좀 빨리 식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 순환매에 의해서 방금 말씀드린 섹터들이 다시 가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러니까 FSD V13이 부산 도로에서 한번 시험주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부산, 제 고향이 부산인데. 운전하기 힘들잖아요, 부산. 저도 부산 있을 때 몰랐거든요. 네. 부산 있을 때 몰랐어요. 몰랐는데 서울에 오래 있다가 부산 내려가니까 정말 여기까지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여기 나오는데 그만큼 도로 사상도 그렇고 사상, 도로 사상이. 네. 도로 이제 도로 컨디션도 보게 되면은 너무 안 좋아요. 와, 이렇게 안 좋았었나?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부산은 도로도 좁아요. 도로폭이 좀 좁거든요. 그래서 운전하기 좀 극악인데 이 V13이 부산에서 어떻게 운전한지를 좀 꼭 봤으면 좋겠어요. 네. 시연 영상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산에서도 이렇게 만약에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대응이 돼 나간다? 그러면은 괜찮다. 거의 한 90% 이제 저는 견주 신뢰도 올라가요. 저도 네. 그 보조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데 그걸 안 써요. 차선 이탈 방지는 쓰는데 잘 안 쓰거든요. 좋은 차 타시네요. 요새 다 있지 않나요? 그렇게 몰아가지 마세요. 요새 다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여담이었고요. 여담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 방금 말씀드린 뭐 조선, 우주항공, 자율주행, AI, 로봇 등에서 일단은 리스트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5일날 내일 쪽 그리고 금요일 쪽에 만약에 좀 반응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한번 그쪽으로 다시 한번 저가 매수 전략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지에 관한 일정들 때문에 우리 시장에 네네. 다시금 테마가 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네. 뭐 지금까지 부각을 받았던 섹터들이에요. 다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도 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도 네. 궁금하고, 그럼 오늘의 하락이 그쪽 섹터에 관해서는 매수의 기회로 봐야겠네요, 이사님. 네, 봐야 되죠. 어. 근데 그동안에 익숙했던 그런 악재라면은 그쵸, 과감하게 우리가 매수를 할 텐데. 말씀드렸지만은 처음 겪잖아요. 처음 겪어. 그리고 네. 또 추가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오늘이 바닥이고 치고 가요. 그러면 5% 10%는 그냥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추세가 전환되게 된다면 10% 상승 끝이 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더 갈 거거든요. 네. 그것만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만 먹어도 아마 엄청나게 많은 양일걸요. 배탈 나요. 배탈 나고 싶네요. 네. 네. 반대로 시장이 밀려버렸어. 그러면 적어도 이제 다음에 매수하는 기회비용은 살리게 된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조심해서 나쁠 게 어느 쪽 방향으로 이제 지수의 어떤 방향성이 결정이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면서 느긋하게 우리는 퍼스트 무버가 될 필요 없어요. 패스트 팔로워가 됩니다. 시장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는 빨리 따라잡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일단 조금만 한 템포 쉬었다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일정적인 힌트를 짚어주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투자 전략을 잡기에는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들은 확인해 보시면서 전략을 잡아보면 좋겠고요. 일정에 따라서 사실은 이 주가와 테마가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정들을 한 번쯤 메모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흐름 체크를 해보면 좋겠고, 뉴욕 증시 쪽으로 살짝 눈 돌려봐서요. 저희가 일단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그런 뉴욕 증시의 탄력들이 국내 증시에서도 영향 주잖아요. 정책적인 부분들도 완화가 된 부분도 있고, 이게 계속 이어질지 그런 부분들도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봐요. 계속이요. 네. 이제 다음 슈퍼사이클에 완전한 들어섰다 타자로. 아마 이번 달까지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선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이 어쨌든 주도를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쨌든 다음 달 1월 달에 취임을 하게 되잖아요. 취임을 하게 되면서 어떤 쪽으로 이제 추진력을 보이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또 새롭게 또 시장에서 새로운 수혜들을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일단 올해는 그냥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 가서 저는 또 시장의 변화가 또 분명히 또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도 짧게 이제 코멘트 좀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은 최근에 또 생각이 드는 것들이 차라리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뭐 금투세도 그렇고 뭐 미국 트럼프 리스크 해가지고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이게 차라리 내년 취임하고 난 다음에 오는 것보다는 지금 그냥 좀 뼈 아프긴 하지만 선반연. 그냥 다 맞고 가가지고 내년에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트럼프 1기 때도 있었거든요. 2018년도에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처음 발발이 되게 되면서 2018년 내내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게 지속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달에 시장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20%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12월 달까지 그냥 다 맞고 올해 다 반영시키고 내년에 가서는 다른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도 살짝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전략 들어봤고, 자 그럼 이사님의 또 종목 궁금합니다. 정태근 이사님의 승부주, 이사님 직접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제까지 올선을 잘 타고 있어가지고 정말 베스트 타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참으로 확 끼얹어 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루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폴리스 오피스. 폴리스 오피스를 폴라리스 준비했어요. 오피스. 어떤 투자 포인트일까요, 이사님? 결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테슬라 관련주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테슬라 관련주. 이게 이제 테슬라가 이제 XAI라는 자회사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자율주행 기술 나온 거 보니까 아마 XAI 어떤 기술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펀딩을 할 예정인데 아마 이 XAI 사업을 키워가게 되면서 거기에 수혜가 되는 기업들 분명히 될 거라고 봐요. 작년 상반기 때 AI가 태동이 되게 되면서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 상당히 강한 모습 보였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의료 AI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XAI였던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XAI였던 회사가 좀 성장을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관련 종목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쪽으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웹이라는 기능 서비스를 연동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 때문에 테슬라 수혜주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XAI를 통해서 이제 게임 개발 스튜디오 설립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자회사를 통해서 게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금 김칫국이긴 하지만 뭐 자회사, 이 게임 개발 자회사하고 또 테슬라의 이 게임 개발 스튜디오가 연결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 이런 것도 살짝 접목을 시키게 된다라면, 이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뭐 폴라리스 오피스가 다시 이제 또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그러면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의 인식 자체는 테슬라 관련주다라는 인식은 확실히 좀 가져가나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11월 18일 날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네. 1차적으로 테슬라 관련주라는 건 반영이 되고 있어요.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그럼 다시 재부각 받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정에서 이 소위 말하는 머스크 테슬라 관련주의 분위기가 다시 돌게 된다라면은 그 분위기를 폴라리스 오피스가 또 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가격적인 전략 이사님 조금 네. 궁금합니다. 지금의 가격은 어느 상태이고 또 우리가 어디까지 볼 수 있고 손절 라인 네네네. 같은 부분 좀 짚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쨌든 11월 18일을 기점으로 저는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그때부터 추세가 좀 저는 확실하게 돌아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조정이 21선까지 갔다가 다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다시 21선을 확인하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오늘 당장이 아니라 그래서 내일까지 한번 보자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21선이 가격이 한 5,688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650원에서 5,700원 요 가격 사이를 일단 내일 쪽에 좀 종가상으로 지켜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전에 나왔던 패턴대로 21선을 지지받게 되면서 계단식 소위 말하는 이렇게 N자의 상승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게 보시자고요. 그러면서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5,3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짧게 잡을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매수가가 21선 부근이고 그리고 최근에 10월 달에 일시적으로 저항으로 작용됐던 가격대가 5,3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매수가 밴드하고 그리고 이 손절가를 먼저 제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목표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1차적으로 이제 목표 같은 경우는 8,500원 정도 설정을 하고 여기는 일단 분기점,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가 아니라 분기점, 요 가격이 돌파가 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희 어려운 시장에서도 이사님과 전략 받아봤습니다. 인사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장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